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 응용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산 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마 이번 주에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저희 쌍둥이들이 안타깝게도 폐렴에 걸려서 꽤 고생하면서 아이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장기간 입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지금은 다행히 거의 이제 회복해서 퇴원을 하고 있고요. 뭐 무사히 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회복이 된 건 아니고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가족 얘기 해달라는 말도 많고 해서 간만에 쌍둥이들 얘기, 쌍둥이들 사진이 늘 자주 들어가긴 하는데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쌍둥이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 집 쌍둥이들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잘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저를 그리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를 다 열심히 그리는데 특히나 아빠를 굉장히 잘 그립니다. 특징을 잘 잡아서 제 캐릭터를 보고 그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빠 머리가 하트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경도 쓰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그림에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 말고도 그림이 되게 많았는데 또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제일 잘 그린 그림으로 꼽히는 게 아직 어린아이들이 주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모음 자음이나 왼쪽 오른쪽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글씨 3개 중에 요 가운데 글자를 꼭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무튼 제 머리를 이렇게 항상 하트로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상 주위 사람들 반응은 초상화 아니냐 뭐 그런 정도의 반응도 보여주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또 뭐 그래도 다 잘 나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를 이렇게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사진이 좀 잘 나온 게 없나? 큰 표정을 좀 밝은 표정을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고요. 추석 때 유치원에서 무슨 행사할 때 찍은 건데요. 좀 셀쭉한 표정이기는 한데 이런 모습으로 집에서 자주 그림을 그리고 있죠. 쌍둥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한 명씩 짧게 얘기를 하고 뭐 공통된 두 아이의 어떤 재미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산 균등 분포 같이 보죠. 이산 균등 분포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도 그렇고 연속 확률 분포도 그렇고 균등 분포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균등 분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도 균등 분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헷갈리지 말자는 뜻에서 이산을 앞에 붙이고 그래서 균등 분포는 그냥 U인데 요걸 D를 붙여서 이렇게 DU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균등 분포라는 말 대신 예전에는 일양 분포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한 가지 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균등 분포가 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균등 분포만 남겨놨고요. 여러분들도 뭐 그냥 균등 분포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든 이산 확률 분포든 혹은 또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들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선수 과목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기초로 한다라고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페이지는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좀 짧아질 수 있으니까 헷갈리는 학생들은 선수 과목 동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 오세요. 중복되는 거를 요 버전 저 버전으로 여러 번 보다 보면 이해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정의를 보시면 확률 변수의 정의역에 대해 모두 같은 확률을 갖는 분포인데 이게 정의역이라는 게 이것도 역시나 선수 과목 보시고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가지는 것을 각각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들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반드시 그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대한 넓게 정의해 놓은 사건 집합이 정의역인데 여기 보시면 그게 1에서부터 n까지 모두 다 정수. 지금 이 경우는 양의 정수죠. 보통 양의 정수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수 집합이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일정 범위를 선택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부터 n까지 뭐 1, 2, 3에서 모든 자연수를 다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확률값은 모두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 똑같죠, 확률값이. 근데 항상 이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범위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뭐 1에서부터 n까지라고 했지만 2에서부터 n까지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네, a 플러스 1을 하면 a가 1인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지난 학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렇게 정수가 쭉 있다 그러면 네, 뭐 n도 아니고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10 이하의 소수만 정의역으로 하겠다. 걔들에 대해서만 뽑기를 하는 확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 3, 5, 7 4개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확률 4분의 1짜리 4개니까 카드가 확률 4분의 1짜리 이상 균등 분포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확률 분포,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얘기를 할 때 지금 편의상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뒤쪽에 나오는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 뭐 이런 것들 등등등과 가능하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어떤 것들은 또 0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1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의역을 서로 맞춰서 계산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모든 이산 균등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1부터 시작해서 모든 숫자를 안 빠뜨리고 n까지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 예제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1부터 n까지 다 쭉 적히는 그런 케이스만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밑에 예제는 뭐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거를 이산 확률 분포의 기대값 구하는 공식 정의역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와 그 값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식 정의를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x의 기대값, x제곱의 기대값을 이용을 해서 그거 두 개를 서로 빼주면 분산도 나오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제대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거를 직접 손으로 푸는 게 필요하다면 이미 손으로 다 제가 구체적으로 식은 적어놨고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면 이것도 사전
선수 과목 동영상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아마 길게 설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네, 이상균등분포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등분포를 그냥 이제 보면 개념이 잘 안 와닿을 테니까 우리가 일정 영역에 대해서 그 이상균등분포를 따르는 난수, 랜덤 변수를 발생을 시켜서 걔들을 모아서 실제 그게 그런 형태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numpy를 np로 일단 라이브러리를 끌고 오고 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매트플라립 파이플랫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그죠? 네, 그림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또 가져옵니다.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네, 구글 콜앱에 지금 로그인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PLT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름이 길어서 보통 많은 예제들에서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요런 이름을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관련 연산자들을 위해서 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몇 개를 뽑을 거냐를 좀 조정하려고 만으로 잡았고 로우와 하이를 1과 1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1과 1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붙이자면 네. 난수 혹은 데이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하한 값이 되고요. 거기 나오죠. 네. 네. 여기는 상한 값이 되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정수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umpy에 난수 발생시키는 함수가 있어요. 랜덤. 그런데 그 중에 랜덤 int 이 정수를 발생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low는 low, high는 high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네, 1에서 11까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이즈 n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네. 뭐 이따가 다 돌리고 볼게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히스토그램도 그리고 뭐 덴서티 플랫도 그리고 바이올린 플랫도 그려보고 뭐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지만 원래 스원 플랫 그리려고 했는데 10,000개가 돼버리면은 스원 플랫이 잘 안 그려집니다. 평균, 뭐 분산, 뭐 외도 뭐 이런 것들도 다 구했고요. 뭐 최대값 최소값도 한번 볼까요? 요즘 이게 추천이 되게 잘 돼가지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정도 하면 추천이 안 뜨나? 안 뜨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죠. 저는 이미 돌렸지만 네. 지금 처음 연결해가지고 구글 콜앱 방금 켜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걸렸나? 네, 히스토그램부터 안 나오고 네, 히스토그램 나오죠. 다시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키면 네, 1에서부터 1, 여기가 2죠. 간격을 좀 쪼갰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거의 일정하죠. 지금 빈도가 1부터 11까지라서 네, 거의 이제 일정하게 한 9,000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00개가 좀 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개수는. 그래서 이걸 덴서티 플랫으로 그리면 이게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들쭉들쭉한데 여기에 막대기가 빈도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네,
바이올린 플랫으로 그려봐도 중위수가 지금 약간 이게 돌릴 때마다 난수니까 살짝 달라지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조금 덜 예쁘게 나와서 조금 더 예쁘게 나왔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예쁘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일정하게 나왔네요. 조금 더 일정하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가 좀 죽었네요. 그래도 중위수가 약간 아래쪽에 있기는 합니다. 전체 분포 막대에 비해서. 맥스가 10이군요. 10 미만으로 정의되는 거구나 이게. 그럼 1부터 10까지 딱 빈도가 1000씩 나와야 되는데 1000이 약간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5.5라 해야 되는데 5.5보다는 살짝 작고요. 분산이 8.24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 강의 자료에서 본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12의 n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론적인 걸 해볼까요? 이론적인 지금 제가 자유도를 1로 잡았기 때문에 샘플 베리언스고요. 샘플 베리언스가 아닌 거를 하면은 자유도를 지금 1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냥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그냥 베리언스가 되고요. 얘는 샘플 베리언스가 됩니다. 말고 이론적인 베리언스는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 요 값은 우리가 n이 있기 때문에 n제곱 빼기 1을 12로 나눠준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아래쪽에 계산이 나왔을 테니까. 뭐야 이거? 식이 잘못 됐나? 뭔가 지금 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식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n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10이죠 10. 죄송합니다. 강의 자료의 n은 1부터 n까지니까 여기선 우리가 하이가 최대값이 10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건 또 왜 이래? (99를) 12로 나누는 건데 이게 왜 안 먹죠? 99를 12로 나누면 0.9가 아닐 텐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쓰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다. 이 값이 안 나오네요. 이건 그냥 숫자니까 이제 변수가 아니니까. 다운표 바깥으로 하면 되겠죠? 됐나? 지금 제가 프린트 문법이 살짝 헷갈려가지고 됐습니다. 이론적인 분산이 8.25인데 그냥 베리언스를 구했을 때랑 샘플 베리언스를 구했을 때랑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8.18이라서 이 난수로 발생한 게 완전히 이론적인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계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이건 난수기 때문에 평균도 5.5여야 되는데 살짝 달라지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계속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직접 코딩을 통해서 확률 변수의 성질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덴서티 플랫이나 바이올린 플랫이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특히나 연속 확률 변수 우리가 사용할 때가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초기화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과에서,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산업공학도로서 품질 쪽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세 가지가 초기화, 이항, 포화송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얘는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초기화와 이항 분포를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를 제가 선수 과목에서도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고, 이항 분포랑 엮어서 여기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요약해서 하고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나오는 기하 분포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기하 분포와 초기화 분포는 그렇게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논리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면 나오긴 하는데 다른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서로 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름은 그렇게 붙었는데 같은 가문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각자 친한애는 따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화는 이항이랑 친하고요. 기하도 베르누이나 이항 혹은 음이항과 친하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통계학자가 나와서 그거를 딱 하나의 기준으로 이름을 싹 통일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정의가 n개 사건의 표본 공간 중에 스몰 m개의 성공 사건이 있을 때 스몰 n개를 비복원 추출을 한 결과로 뽑긴 뽑는데 비복원 추출을 한다는 거죠. x개의 성공을 얻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선수 과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총 n개를 생산을 했는데 이게 보통 로트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 분량이 이만큼 있는데, 성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보통 품질 검사에서는 분량에 해당하는 거죠. 부적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n번 비복원 추출을 한 결과로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죠. 샘플링을 했는데 스몰 n개의 샘플을 뽑았을 때 x개의 성공, 분량이 x개 나왔다. 스몰 n개 중에 이렇게 된 거고, 그림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리죠. 전체가 라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분량이 요만큼 있어요. 분량이 스몰 n개만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률은 n분의 m은 n분의 n 곱하기 p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다 적을게요. m을 np로 하는 이유가 n분의 m이 분량률 p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m은 n 곱하기 p가 되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샘플링을 어떻게 뜯냐 하면 여기를 요만큼 뜯겠다는 거죠. 샘플 n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스몰 n 전체가. 그런데 그 중에 요만큼이 분량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x개 1 확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용을 해서 그냥 적으면 이 확률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정의역이 분명하죠. 다른 정의역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보라색 샘플 스몰 n개 안에 분량 x가 몇 개가 있느냐니까 분량이 없을 수도 있고 최대 n개까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범위가 음수는 될 수 없기 때문에 0개이거나 최대 이쪽까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세팅에 따라서는 정상 제품 개수가 모자라서 반드시 분량이 포함돼야 될 수가 있어요.
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케이스가 어떤 경우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선수 과목 죄송합니다. 선수 과목 동영상에서 요 케이스를 자세히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기대값과 분산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값과 분산은 기대값의 경우에 역시 xfx를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더해주는데 그걸 해보면은 결국은 심플하게 스몰 n 곱하기 p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방금 말한 요 정의역이 요게 되는 케이스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뭐 구체적인 케이스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화가 와서요. 잠깐 중단하고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네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뭐 똑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결국은 당연히 전체 불량률이 p면은 샘플 크기가 스몰 n일 때 n 곱하기 불량률 p를 곱한 것만큼이 이 샘플에도 불량 개수가 존재할 거다. 이게 뭐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분산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나중에 이항분포를 보면 알겠지만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NPQ입니다. Q는 별말 없으면 1-P로 정의되는 확률값이거든요. 이항분포는 NPQ인데 얘는 여기에 C가 붙어요. C는 조금 이따가 보고 N은 그냥 왔고요. P는 방금 봤지만 전체 모집단에서 n분의 스몰 m 분량의 비율이니까 n분의 스몰 m인데요. P는 정상 제품의 개수니까 전체에서 분량 개수 뺀 거의 비율이 되겠죠. n분의 라지 n 빼기 스몰 m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보정 개수가 하나 들어가는데 라지 n-1분의 라지 n-n입니다. 요 유도하는 과정은 꽤 복잡하기 때문에 요렇게만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걸 다 합쳐놓으면은 식이 좀 어지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요렇게 써놓고 그걸 풀어서 쓰면 좀 이해가 쉬워서 제가 일부러 요런 노테이션을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방금 얘기했지만 이항분포는 요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초기화 분포가 이항분포랑 가깝고 비슷하다는 말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랑 초기화 분포는 되게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근사해집니다. 근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확률 분포가 초기화 분포 n, 라지 n, 스몰 m, 스몰 n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 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항분포 스몰 n의 라지 n분의 스몰 m 즉 p죠. 요게 p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테이션 이쪽도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쪽은 스몰 mp가 됩니다. 이렇게 근사가 돼요. 그랬을 때 이항분포의 분산은 얘는 지금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항분포는 평균 똑같고요. 분산이 지금 본 것처럼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정계수 C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언제냐를 생각해 보면 모집단의 크기가 샘플의 크기보다 왕창 크면은 비복원 추출을 해도 첫 번째 거 뽑을 때나 20번째 거 뽑을 때 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불량의 확률이 내가 뽑는 것 때문에 전체 확률이 희석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항분포의 복원 추출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라지 n이 되게 크기 때문에 라지 n-1 혹은 라지 n-스몰 n이라는 게 다 무시될 수 있어요. 라지 n에 비해서 되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걸 1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n에 비해서 스몰 n이든 1이든 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분모 분자가 거의 같아져서 1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로 처리가 되면은 그냥 요거는 이항분포의 분산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커야 되느냐? 보통 라지 m 대 스몰 n의 비율이 5% 미만, 좀 느슨하게 보는 경우는 10% 미만인 경우도 보는데 보통은 5%
3% 미만이면 둘이 진짜 비슷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 5-2는 실습 파일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뭐 선수 과목에서도 풀어봤었고 요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많이 푼다. 50개, 라지 n이 50개인데 그 중에 라지 n 곱하기 p 혹은 m이 분량이 8개 있다. 근데 스몰 n 20개를 우리가 샘플로 뽑았을 때 분량이 2개 이상 있을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계산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뭐 요 계산을 하는 과정은 선수 과목 동영상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초기화 분포에서 한 가지 정도 이 기대값과 분산 파트랑 이항 분포 근사 파트만 추가 설명을 했는데 좀 동영상이 벌써 길어졌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다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말을 할 게 생각보다는 많아요. 네,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실습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초기화 분포는 그 기본 넘파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네, 사이파이 스태츠라는 라이브러리를 네, 이용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그냥 얘만 쓰면 되기 때문에 네, 하이퍼 지오메트릭 그 초기화 분포에 관련된 그 함수 집합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예제 5-2에서 보는 그거를 그대로 했습니다. 네, 이게 뭐 K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네, 이걸 M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요거를 M으로 K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50개 중에 8개가 분량이 있는데 내가 20개를 뽑으면 그 안에 분량이 몇 개가 있는가가 X가 되고요. 그 X가 어떤 값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요 초기화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벡터 제너레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에이츠 of given type인데 앞에 given type이 hypergeometric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100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이 있어가지고 n을 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죠.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귀찮아서 뭐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네, 평균 분산 네, 샘플 베리언스인데 평균 분산 외도까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조금 기다리죠. 히스토그램 왜 안 나오지? 네. 보면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스토그램 이게 초기화 분포다 보니까 일양 분포처럼 일정하지가 않고 당연히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이걸 덴서티 플랫으로 그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0, 1, 2, 3, 4, 5, 6 이렇게 특정 위치에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덴서티가 이걸 연속적으로 그리려다가 보면 이렇게 엉뚱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이올린 플랫으로 그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평균을 보면은 평균이 MP가 돼야 되니까 8개가 분량 50개 중에 8개 분량이면 이론적인 평균값이랑 비교하는 걸 한번 적어보죠. 네, 그래서 아이디얼 미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이디얼 미인은 저기서 스몰 n과 네, 오 요즘 이 추천이 굉장히 좋아요. 네, n분의 m 요게 p가 되겠죠. 그걸 곱한 값이 아이디얼 미인이 되겠습니다. 네, 계산 안 해주나? 아직 계산 안 해주네요. 네, 이거 모집단 베리언스를 봐야 되니까 자유도를 네, 0으로 일단 하고요. 아이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 아이디어를 이론적인 베리언스가 얼마가 될지를 야 굉장하네요. 진짜 굉장하네요. 이걸 다 해놨네. 근데 n-2분의 n-1이 아닐 텐데. 네. 네.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는 걸 따지면 n 그리고 n n n-1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다?
n-m, n-스몰 n, n 곱하기 n-1인데요. 네. 여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n 곱하기 n-1이 됩니다. 네. 분자는 스몰 n 곱하기 m 곱하기 n-m 곱하기 n-n. 네, 맞고요. 이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베리언스고요. 아이디얼 베리언스를, 이론적 베리언스를 이렇게, 뭐 시오레티칼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지만 시오레티칼을 치기가 길어서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따로 수식을 빼놓을 걸 그랬어요. 지금 계속 생각하니까. 네, 히스토그램부터 다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느려지는 감이 있네요. 보면은 이론적인 그 아이디얼 미는 3.2인데 요 난수 발생의 결과는 3.2008. 거의 똑같네요. 베리언스는 1.669로 나왔는데 이론적인 건 14657. 1.6457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 2개 이상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가 또 한번 구해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론적인 거, 아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예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2의 확률. 예제 5-2의 확률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91.33%거든요. 91.33%인데 뭐 귀찮으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보고 샘플에서 구한 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2개 이상이니까 XU가 2개 이상, 아이고 어디 갔죠? 2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XU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다 더한 다음에 XU로 나눠주면 확률이 나올 거고요. 아래쪽에 되게 잘 하고 있네요. 네, 요거를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따옴표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확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구한 건 뭐 이 밑에도 있겠지만 요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난수에서 얻은 건 이거다. 이것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요새 진짜 구글 콜앱의 어시스턴트가 너무 좋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91.33%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89.95% 나왔네요. 좀 예쁘지는 않네요. 근데 뭐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하면 89.95%인데 계속 네.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한 개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나?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계속 89.95%가 나오네요.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되면 요걸 같이 한번 또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게 난수 발생을 통해서 확률 분포도 그려볼 수 있고 이론적인 것과 우리 난수를 통해서 데이터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간다. 확률값도 비슷하게 간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산확률 분포부터는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수학습하는 과목, 선수 과목을 기준으로 누적되는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공을 당연히 하지만 혹시나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좀 더 자세한 것이 기초적인 부분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산확률 분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공업 통계에 대한 전과정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복습을 하기를 바랍니다.